신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5일 월요일 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마지막 공부입니다. 와. 오늘은 황순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소나기라는 소설을 영상으로 만나보려고 해요.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작품 감상하기. 자,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88쪽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년과 소녀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소년과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애니메이션을 보고 온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겠지요? 아직 애니메이션을 감상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수업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하루학습에 나와 있는 링크 주소를 따라가서 애니메이션 소나기를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40분가량 걸릴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소나기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았나요? 애니메이션 영상과 영상에 나오는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이 소년과 소녀의 사랑만큼이나 예쁘다고 선생님은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자, 이제 소나기를 본 후 활동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소나기의 내용이 어땠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9쪽에 나와 있는 질문 만들기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5학년 때 국어 교과서를 읽고 질문 만들기 활동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교과서를 읽고 질문을 만들 때는요.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은 정해진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고요.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은 짐작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은 친구들의 가치 판단, 생각, 느낌 이런 열린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소나기를 보고 질문을 만들어 같이 답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첫 번째 문제로 교과서에는 소녀는 주로 어디에서 소녀와 마주쳤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개울가 징검다리에서 마주쳤지요. 자, 여러분이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 2가지 정도를 만들어 보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소녀가 징검다리에서 만난 소녀에게 한 말은? 이라는 질문을 만들어 보았어요. 뭐라고 했지요? 3글자. 네, 바로 이 바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와 연결해서 2번째 추론하는 질문으로 소녀는 소년에게 왜 바보라고 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바보라고 했지요? 네, 아마도 소녀가 소년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몰라줘서 너무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다시 위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으로 소녀는 소년에게 어디에 가자고 했나요? 네, 산 너머에 한번 가보자 라고 했어요. 다음 선생님은 소녀가 죽으면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말이 소녀가 죽는 좀 슬픈 결말이에요. 그치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네, 입었던 옷을 묻어달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와 연결해서 추론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왜 소녀는 옷을 묻어달라고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소년과 소녀가 산 너머에 같이 놀러 갔을 때 오는 길에 소년이 소녀를 업어주게 되죠. 그때 옷에 묻었던 그런 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추억이 담긴 옷이기 때문이겠지요. 더 슬픈 것 같아요. 다음 위로 올라가서
아이고, 답이 나왔네요. 소녀는 소녀에게 비켜달라는 말도 왜 못했지요? 네, 답을 이미 봤지요. 쑥스러워서 그랬어요. 네, 마지막으로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왜 소년과 소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이 돼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철수, 영희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고 소년, 소녀라는 등장인물을 계속 그렇게 쓰지요. 이 작가는요. 왜 이름을 설정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누구나 소년, 소녀가 될 수 있어서 읽는 사람이 누구나 나가 되는 거죠. 누구나 소년, 소녀가 되어서 가깝고 재밌게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 문제. 어떤 문제가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내보고 싶어요. 왜 제목을 소나기라고 했을까요? 예, 소나기는 특히 여름에 잠깐 오는 비를 말하죠. 그런 비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소녀와 소년이 가깝게 된 계기도 소나기고 또 소녀가 죽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도 소나기고 소년과 소녀의 짧은 사랑을 지나가는 소나기에 비유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교과서 정리 잘 해주시고요.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글의 구조 배웠었는데 기억나지요? 잠시 복습해 볼까요?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발단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은 전개라고 하지요. 사건 속의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부분은 절정. 맞습니다. 4번 마지막 사건이 해결되는 부분 결말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이야기글의 구조를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소나기의 사건 전개 과정을 요약해 볼게요. 교과서 90쪽입니다. 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발단의 과정은 어느 부분이지요? 네, 소년과 소녀가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전개 과정은 이 두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가깝게 지내는 과정.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은 소년과 소녀가 만나서 놀다가 소나기를 맞고 소녀가 이사를 가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결말은 소녀가 안타깝게도 죽게 되는 부분이지요. 여러분이 먼저 중심 내용을 구조의 단계별로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 보는 활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정리가 되었을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단은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 징검다리에서 만났고 소녀가 소년에게 조약들을 던지며 장난을 쳤고 소녀는 그 조약들을 간직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개는 소년과 소녀가 가까워져서 산 너머로 놀러 갔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정은 소년과 소녀는 소나기를 만나게 되고 소녀는 그 이후로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소녀는 소녀가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지막 결말은 소녀가 앓다가 죽었고 소녀는 자신이 입던 옷을 그대로 묻어달라는 말을 남겼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간단히 메모를 해주세요. 네, 다 정리했나요?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고 재밌었나요? 교과서 91쪽에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책에는 소년이 송아지를 타는 장면, 소년과 소녀가 개울가에서 만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 가지만 써보고 생각이나 느낌도 정리해 보세요. 한 가지 정도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소나기가 와서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개울을 지나는 장면, 왠지 가슴이 설레죠? 네, 이 장면을 꼽았고요. 소녀가 죽기 전 자신이 입던 옷을 그대로 묻어달라고 말하는 장면, 왠지 마음이 찡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 인상 깊었던 장면을 정리했겠지요? 소녀가 죽지 않고 소년과 더 오랜 시간 동안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왜 소녀를 죽여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네, 이제 정말 마지막 활동입니다. 오늘 소나기라는 이야기의 끝은 슬프지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꼭 끝일까요? 혹시 반전은 없었을까요? 네, 이야기의 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92쪽에 소나기의 뒷이야기를 여러분만의 상상력으로 이어서 써볼게요. 재미있고 창의적인 이야기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야기의 구조를 벗어나거나 결론이 판타지가 되어서 괴물이 되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교과서 92쪽에 여러분이 쓴 이야기들을 사진을 찍어서 온라인 클래스 학습과제방 자기 이름에 올리는 겁니다.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을 마치고 난 후에요. 다시 하루학습 안내에 있는 마지막 링크 주소를 클릭해서요. 소나기라는 영화를 배경으로 만든 뮤직비디오 한 편을 감상하면서 오늘 국어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